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부트스트랩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래쪽 부제에도 쓰여져 있습니다만 반응형 웹 또는 그리드 시스템과 관련한 기술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려고 그러느냐, 우선은 뭐 필요하니까 시작하는 건 맞고요. 우리가 지난 공부까지 지금 무엇을 주제로 했느냐 하면은 옆에 좀 써볼게요. 이거잖아요, 그죠? jQuery를 계속 배웠더랬어요. 그래서 jQuery 베이스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모바일 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jQuery 모바일을 배웠었고, 걔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웹 또는 모바일 앱을 만들 때, 컨텐츠를 다른 사이트에 있는 거와 공유시킬 수 있고, 또는 제공해주고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XML과 AJAX를 이용하는 기술도 배웠고요. 해서 이 뭐 jQuery 배웠고 또 AJAX 다루었고 XML 다루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어느 쪽 기술이냐 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그죠? UI 또는 UX 기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웹의 앞단에서, 맞죠? 앞단에서 보여지는 부분 쪽, 사용자 측에서 제공되어야 될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뭐 프론트 쪽에서 제공되어야 될 기술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화면 쪽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기술들이 이런 jQuery나 AJAX나 뭐 XML 기반의 뭐 표현 기술들, 데이터 처리 기술들이 되는데, 이 프론트 쪽에 다뤄야 될 기술 중에 이제 하나 남았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응형 웹이에요. 그럼 반응형 웹은 뭔데? 잘 알잖아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가 PC이냐, 또는 스마트폰이냐, 또는 태블릿이냐, 아니면 가정에 있는 좀 대형 TV이냐. 그래서 어느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웹 접속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맞죠? 그 웹이 보여지는 모습은 그 디바이스에 맞추어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반응형 웹이라 부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반응형 웹도 결국에는 프론트 쪽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용자의 화면 처리 부분 쪽에서 다루어져야 될 기술인 건 맞는데, 이 반응형 웹은 뭐 부분적인 뭐 좀 지엽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웹 전반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지를 다루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제일 크게 다루어져야 될 기술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웹 전반을 고려해서 다루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해서 이 반응형 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이 그리드 시스템으로 보통 요즘은 다 제공되고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글쎄요, 한 5년, 7년 전만 하더라도 이 반응형 웹을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그때는 고민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었다면은, 요즘은 웹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반응형 웹으로 만들어야지.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요. 왜냐하면은 5년, 7년 전과 달리 뭐 지금은 여러분들만 보더라도 스마트폰 이용해서 웹 접속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블릿 이용해서 접속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웹 접속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이 기본 사용 환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공되어야 될 웹도 당연히 반응형 웹 형식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 반응형 웹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이 프론트 쪽에서 가져가야 될 능력의 최종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 또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과목이 없어요. 이 반응형 웹만 따로 뭐 한 학기 하기에는 좀, 그죠?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jQuery 과목에 UI UX를 다루고 있는 과목에서 이 반응형 웹을 만들 수 있는 이 부트스트랩이라는 이 기술을 약간 건드려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다른 데서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자, 여기 보면 돼요. 그죠? 여기 RWDB라고 있는데, Responsive Web Design DB라고 되어 있죠. 이 Responsive 웹이 반응형 웹의 줄임말이죠. 그쵸? 맞죠? 이 영문이죠. 이 사이트가 좀 괜찮은 사이트예요. 뭐 공부하러 온 사이트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 또는 뭐 외국에 반응형 웹사이트로서 좀 괜찮다 싶은 것들만 선별해서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반응형 웹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은 이 사이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올렸네요. 그죠? 제네시스도 지금 뭐 반응 웹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많네요. 그죠? 이게 쭉 내려가 보면은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도 있고, 뭐, 그죠? 이게 SK텔레콤도 있네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 그죠? 열리네요. 이게 SK텔레콤 사이트인데, 왜 안 열리죠? 잠깐만요. 여기 따로 열렸군요. 네, 클릭해 볼게요.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 요 탭 따로 좀 열게요. 이렇게 따로 좀 분리시킬게요. 이게 SK텔레콤 맞죠? SK텔레콤이에요. 잘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얘를요, 뭐 의도하는 대로 그죠? 우리가 화면을 좀 폭을 좀 좁힐게요. 그렇죠? 이렇게 좁히니까 좁힌 사이즈 폭에 맞추어서 배치가 새로 일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반응형 웹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봤던 거죠. 그래서 웹 접속을 해서 이용하게 될 브라우저의 사이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브라우저 타입 또는 브라우저 사이즈에 맞추어서 웹 화면의 구성을 재편성해주는 이 기술을 우리가 반응 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잠깐만요. 또 뭐 있네, 그죠? 뭐 이만큼 카테고리가 많네요. 많은데, 그죠? 게임이네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죠? 게임을 하자는 건 아닌 것 같고, 잠시 한번 보죠. 얘들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지금 요즘은 화면 배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합니다. 하는데 데스크탑 브라우저가 아니야. 모바일 브라우저나 그렇죠. 뭐 이런 태블릿 브라우저에 당연히 이렇게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뭐 우리가 흔히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보는 것들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뭐 당연히 화면이 좁아지면 배치가 달라져야 될 거야라고 예상하고 또 거기 내 예상대로 얘네들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반응 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웹을 개발한다면은, 그죠, 프론트 쪽, 지금 아직 우리는 프론트도 알고 있는데, 프론트 쪽에 웹을 개발한다면은, 당연히 그 웹 전체가 반응형 웹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것은 당연히 동반돼야 될 기본 기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반응형 웹이 지금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리드 시스템하고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무슨 뜻이냐?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하나 열어놨어요.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보통 이걸 우리말로 하면 격자라 그러죠. 격자.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쭉 모는 형태의, 그죠? 구성해 놔놓고 여기다가 내용물을 배치하는 거.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뭐죠? 격자 형태로 화면을, 설계해 두고 그 안에서 내용물들을 적당한, 그죠? 크기나 위치로 배치하는 이 기술을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아래쪽 여기 그림 보면 보이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리드를 한번 그어서 배치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거 같은 경우는 화면을 이와 같은 형태로, 그죠? 그리드를 그어 놓고 배치해 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더라도 뭐 네이버든 웬만한 데 들어가보면 전부 기본 구성이 격자를 그어두고, 그렇죠? 거기에서 내용을 배치했는 형식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요즘 웹의 기본 배치 방식인데, 뭐 많죠. 이렇게 많은데, 이 격자 구조가 데스크탑에서는 난 이렇게 배치할래. 근데 얘가 모바일로 가면 이렇게 배치되도록 할 거야. 이 뜻이에요. 데스크탑에서는 A, B, C, D, E, F가 이와 같은 형태로 배치되도록 할 것인데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배치되도록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엔 이 격자 한 덩어리가 재배치될 수 있는 대상체로, 맞죠? 재배치될 수 있는 대상체로 다루어서 배치 기술을 쓰는 것이 그리드 시스템이에요. 그게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그래서 이 반응형 웹을 만들기 위한 화면의 기본 설계 방식은 전부 이 그리드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이 그리드 방식으로 모눈을 몇 개 끌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리드 시스템이 나오는데 지금 이 페이지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뭐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이 좀 넓으니까, 그죠? 한 화면에 배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넓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태블릿이라면 조금 더 줄어드니까 상식으로 당연히 3개 못하고 한 2개 정도 이렇게 모아할 것이고, 폰으로 가면은 당연히 얘가 더 좁아지니까 1개 정도 하는 것이 꼬작이겠죠. 뭐 이런 형태로 격자를 그어두고 대상체를 화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배치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이 그리드 기술인데요. 이때 이 격자 한 줄에,
그죠? 이 한 줄에 들어갈 수 있는 격자의 개수를 몇 개를 할 것인가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지금 여기 같으면은 12칼럼 그리드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그 한 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격자들이 12개를 기본 모델로 보고 설계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드 시스템은 아니야 난 15개까지 최대로 배치할 수 있는 걸로 화면 설계를 해줄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시스템은 뭐 9개 이건 뭐 이제 개발하는 개발자가 자기 설계하기 나름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응형 웹을 스스로 개발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내가 만들게 될 화면을 이와 같은 형태의 격자 구조 방식이라고 상상을 하고 그 안에다가 내용물들을 격자 2개를 합쳐서 내용 1개, 뭐 격자 3개를 합쳐서 내용 1개, 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한 줄에 격자를 몇 개 둘 것이냐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와 같은 상상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직접 하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웹 만들기 전에 격자 시스템부터 먼저 설계를 하고 구성을 해야 되니까 내가 원래 만들어야 될 웹에 만드는데 수고나 시간보다는 격자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노력과 수고가 훨씬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오버헤드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앞으로 웹을 만든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응형 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 이제 이 반응형 웹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렇죠 이거죠. 이런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불리워지는 이것들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만 하면은 참 좋겠는데 라는 취지에서 그래 좋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가져가서 써 라고 제공되어지는 그리드 시스템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돌아갈게요. 그 중에서 현재 좀 더 일찍 만들어져서 배포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이 이 프론트 쪽에 반응형 웹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드 시스템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트스트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이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반응형 웹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반응형 웹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리드 시스템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트스트랩이에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트스트랩이 거의 상업적 표준 비슷한 분위기로 쓰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배우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배우면 근거적으로 뭘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반응형 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트스트랩은 그렇죠. 이 부트스트랩은 반응형 웹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웬만한 소스나 디자인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패키지 또는 세트 형태로 내한테 그냥 통째로 제공해 줍니다. 과거의 흡사, 여러분들이 jQuery만 다운로드 하면은 jQuery에서 제공해 주는 UI나 UX들을 다 쓸 수 있었잖아요. jQuery 모바일만 기억나죠? jQuery 모바일만 내가 다운로드하거나 연결해 두면은 jQuery 모바일에 제공해주는 UI나 UX를 이용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와 똑같이 반응형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리드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부트스트랩이고 이 부트스트랩만 내가 마찬가지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게 필요한 UI나 UX 또는 기능들은 다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맞아요. 프레임워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뒤에다가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부트스트랩 사이트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건 이해됐습니다. 부트스트랩 사이트는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올라오면은요, 이렇게 딱 그죠 심볼 마크라 그럴까요? 있고요. 부트스트랩은 반응형이며 모바일 우선인 웹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가장 인기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라고 딱 자기네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는 반응형 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프레임워크로서 관련되는 소스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걸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 하게 해서 쓰기만 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jQuery를 다운로드 하거나 CDN으로 연결하면은 jQuery 기능을 그대로 내가 만든 것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부트스트랩도 그것을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위에 여기 보면은 시작하기라고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그쵸. 간단히 설명 나오죠.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스 코드를 또는 부트스트랩을 다운로드해서 쓰면 됩니다. 이거죠. 이게 1번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다운로드 하면 될 것이고 다운로드 안 하고 쓰는 방법은 2번 방식이겠죠. CDN 방식으로. 그렇죠?
이 CDN 방식으로 쓰는 거나 뭐 다운로드 하는 거나 뭐 똑같은 거 알 건데요. 잠시 여기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은, 그쵸. 클릭하면 지금 이렇게 압축된 파일이 하나 열리는데 열어볼게요. 됐습니까? 봅시다. 그쵸. 조금 느리네요. 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CSS 폴더, 폰트 폴더, 자바스크립트 폴더. 이 CSS 폴더에는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반응형 웹으로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소스 코드를 얘네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파일들을 다 제공해 주니까 나는 얘를 불러 쓰기만 하면은 반응형 웹 디자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좀 이따가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 CSS 파일들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공부하면 뭐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이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로 반응형 웹에서 작동해야 될 기능들이 있다면 그걸 자바스크립트로 이미 다 만들어 두었겠죠. 그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압축해서 제공해 주니까 이걸 다운로드해서 써도 되고요.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직접 연결해서 쓰는 CDN 방식으로 써도 돼요. CDN 방식으로 쓰더라도 마찬가지로 CSS 파일 또는 맞죠?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그렇죠? 얘가 왜 갑자기 움직입니까? 잠시만요. 냅둡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파일 CSS 파일하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 두 개가 CDN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쓰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되겠죠. 쓰면 될 것인데 자 보자고요. 우리는요 그 얘네들을 CDN을 쓰던 다운로드 쓰던 쓸 건데 요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템플릿 하나를 제공해 줘요. 이렇게 기본 템플릿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당신이 HTML로 만들게 될 웹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죠? 그게 뭐 어떤 웹 서비스를 만들든지 간에 기본적인 구성은 부트스트랩을 이용한다면 요 구성을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내한테 컨트롤 V 해두고 쓰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느 쪽 부분만 잠시 마킹해 볼게요. 이 바디 부분만 맞죠? 우리가 평소에 코딩하던 대로 내용을 채워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쓰세요 되어 있는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죠. 뷰포트 우리 배웠죠. 모바일 화면을 최적화 시켜 줄 수 있는 메타 태그들이 있죠. 제공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부트스트랩의 CSS 파일과 맞죠? 부트스트랩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자동으로 포함되도록 코드를 이렇게 구성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의 코드는요 CDN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CSS 폴더 밑에 이 파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자바스크립트 폴더 밑에 이 파일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니까 윗단계에서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방식하고 CDN 방식 중에서 이 템플릿은 사용자가 무슨 방식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있던 이 첫 번째 방식인 거죠. 다운로드 방식으로 다운로드 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만은요 가급적이면 CDN으로 연결하지 마시고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다운로드 하십시오. 해가지고 직접 이 파일들을 맞죠? 이 파일들을 압축을 풀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압축을 풀어 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 폴더들이 다 준비되도록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게 CSS 폴더와 자바스크립트 폴더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니까요. 아시겠죠? 잠깐만요. 어디가 걸렸네요. 뭐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네요. 참, 이런 게 참 지저분해요. 하여튼, 됐죠. 잠시만요. 싫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넘어올게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덥에 가세요. 기덥에 가가지고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제 기덥 사이트 알죠? 주소 그죠? 잠시 한번 가볼까요? 가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그죠? 제 기덥 사이트에 오면은, 제 기덥 사이트에 오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jQuery 폴더 있잖아요. 리포지터리 있잖아요. 그죠? 리포지터리 jQuery에 들어오면은, 제가 폴더 하나 따로 준비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게 있어요. 부트스트랩이라는 폴더로. 여기 들어오면은,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오면은, 지금 이 강의 영상을 위해서 제공해야 될 소스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강의 자료 있죠? 이 강의 자료를 제가 그대로 여기에다가 PDF 파일로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얘 다운로드 받으면 강의 자료 그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교재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따로 이 설명하고 있는 자료들도 같이 그냥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 파일이 이제 여기 보면은 CSS 폴더 있고 JS 폴더 있잖아요. 얘들이 뭡니까? 부트스트랩 다운로드 하면은 내 컴퓨터에 담기는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미 부트스트랩까지 같이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따로 부트스트랩 다운로드 하지 않더라도 얘만 다운로드 하면은 통째로 얘만 다운로드 하면은 같이 제공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시겠죠? 여기 와가지고 얘를 먼저 다운로드 해주세요. 알겠죠? 다운로드 하고 나서 다음 영상부터 강의 설명을 들어주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다면은요. 자, 이제 같이 이 설명하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다운로드 다 됐다면은요. 요거 해주세요. 소스 코드를요. 아톰에다 좀 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톰 열고, 그렇죠? 다운로드 되는 소스 코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트스트랩 폴더입니다. 이 폴더인데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폴더 통째로 아톰에서 소스 좀 보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연결시킬게요. 자, 이렇게 해서 통째로 연결시켰어요. 맞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해주고 이 작업이 되면은 소스 코드 따라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제 강의만 듣고 뭐 끝낼 건 아니잖아요. 해서 좀 해놓고 다음 설명부터 듣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자, 부트스트랩은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부트스트랩은 뭔데?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프레임워크예요. 어떤 웹사이트? 반응 웹사이트예요. 이 반응 웹사이트 만드는 데 필요한 HTML 코드나 CSS 코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코드를 얘네들이 이미 다 만들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그걸 가져와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외에 몇 가지 기능들도 제공해 줄 겁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영상 수업에서도요, 그죠?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반응 웹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들과 부트스트랩이 제공해주는 추가적인 몇 가지 기능들을 제가 소개할 겁니다. 좀 전에 우리 부트스트랩 공식 홈페이지 여기 가봤죠? 그래서 가서 얘네들은 이미 다운로드 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 기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하고 같이 이미 다운로드 했죠. 자, 따로 뭐 더 깊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직접 다운로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CD 하는 방식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방식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아래쪽에 익스플로어 파리아에서도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방법은 좀 특별하다,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2년 전만 해도 이걸 좀 공부하고 강의했어야 될 주제인데 지금은 안 할랍니다. 익스플로어 8 쓰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있으면은 버전을 올리라 하세요.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 부트스트랩 기본 문서. 좀 전에 우리가 부트스트랩 사이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뷰포트 코드가 우선 먼저 이식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폴더에 있는 부트스트랩 CSS 파일을 사용하겠다고 연결시켜줘야 되고 이 아래쪽 폴더에 있는 부트스트랩 JS 파일,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이죠. 얘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해줘야 되고 부트스트랩.min.js 파일이 jQuery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jQuery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 파일 구조로 부트스트랩을 쓰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될 요소예요. 참고하십시오. 자, 좀 이따 우리가 소스 코드를 열면 얘네들을 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됐고, 자,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부트스트랩이 뭐 하는 거라 했어요? 반응 웹 만드는 거예요. 반응 웹이 뭐죠? 디바이스별로 보여지는 웹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반응형 웹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 그 교재에 있는 그 미디어 쿼리 할 때도 이야기 되었던 것처럼 사용자가 웹 접속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장치에 맞추어서 웹 뿌리는 방식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도대체 너 어떤 기기 사용하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되죠. 그죠? 이 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죠?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았다가 제공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트스트랩의 기술 방식이에요. 그 방식으로 부트스트랩은 이 미디어 쿼리를 4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탑, 큰 데스크탑, 이건 TV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4가지 기기로 구분해 가지고
사용자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접속했네? 그렇다면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도록 해줘야지. 사용자가 태블릿으로 접속했네? 그렇다면 이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해줘야지. 이렇게 4개의 디바이스별로 부트스트랩은 미리 보여지는 모습을 CSS 파일로 다 만들어 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 이 안에 있어요. bootstrap.css 파일. 요거 잠시 한번 열어볼까요? bootstrap.css 파일. 우리가 GitHub을 통해서 다운로드 했는 것들이 얘네들인데 요거는 아래쪽에 있는 이 HTML들은 좀 이따 우리가 다루어야 될 예제들입니다. 부트스트랩의 기능들을 한번 공부해보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예제들이고요. 여기 있는 CSS 폴더와 여기 있는 JS 폴더 얘 두 개가 부트스트랩을 다운로드 하면은 실제로 제공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부트스트랩 사이트에서 직접 가져온 거라고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CSS 폴더 한번 열어보자고요. 열면은, 맞죠? 열면은 여기에 CSS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어떤 거는 보면은 미니 붙어 있고 어떤 거는 미니 안 붙어 있죠. 알죠? 이거 압축한 것이고 압축 안 한 것이고. 똑같죠? 테마에 대해서도 압축과 압축 안 된 것들이 구분되는데, 테마는 필요하면 나중에 사용하면 되고요. 이건 검색해서 다시 따로 좀 공부하세요. 해야 되고. 가장 베이스 공부는 지금 우리가 이 부트스트랩 CSS 파일 이겁니다. 압축된 걸 보면은 보기 힘들 거니까 압축 안 된 걸 열어볼게요. 자, 그럼 bootstrap.css 열어봅시다. 그쵸? 화면 좀 키울까요?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죠? 엄청난 소스입니다, 이거. 파일 사이즈만 해도 한 6500. 지금 아마 버전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버전일 것이고, 아마 내용이 더 많을 건데, 아마 반응의 웹으로 이제 보여지는 기술들이 더 들어가 있을 거니까. 여기에 보면은, 보면은 많아요. 많은데, 하나만 간단하게 한번 잠깐 볼게요. 이제, 우리 좀 이따 또 볼 경우가 생길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이름으로 스타일이 되어 있을 때는 라이트 50하래요. 이런 이름으로 스타일이 되어 있을 때는 라이트 이렇게 하래요. 이런 이름으로 스타일이 되어 있을 때는 라이트 이렇게 하래요. 여기 보면 이름이 비슷해요. X풀인데 3, 2,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퍼센트가 있어요. 이게 결국엔 뭔데? 배치할 때 크기를 잡아주는 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코딩할 때 이렇게 스타일 값을 줘버리면 이런 형태로 이런 사이즈로 배치하게 딱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기본 아이디어 알면 되겠죠. 기본 아이디어만.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스타일 이름이 input LG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large입니다. 줄임말인데. 그럴 때는 이런 정도의 스타일로 화면에 배치하라고 딱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결국에는 사용자가 쓰는 디바이스 크기에 맞추어 가지고 화면 배치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크기들이나 위치들을 다 잡아 놓은 거예요. 크기들이나 위치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크기 그다음에 안쪽 여백 이런 거잖아요. 글자 크기이고 그렇죠. 줄 간격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용자가 접속하게 될 디바이스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디바이스에 맞는 크기로 준비해 준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실제 이제 들어가서 한 번 더 봐야 될 때 이 코드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 대신 이 디자인 작업을 배치나 크기에 관련되는 작업들을 다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당겨 씀으로써 그렇죠? 이 파일을 당겨 씀으로써 반응형 웹에 필요한 디자인들을 내가 하지 않고 그냥 얻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보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트스트랩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사용자가 어느 디바이스로 접속했냐를 알 수 있는 미디어 쿼리가 준비돼야 될 것이고 이 미디어 쿼리로 지원해주는 디바이스의 타입은 몇 가지라고요? 4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전에 봤던 요 안에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됐죠? 자, 이제 조금 더 부트스트랩의 기본 기술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응 웹에서 쓰게 되는 핵심 기술은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드는 뭐였죠? 이렇게 화면을 격자 맞아요? 형식으로 가정하고 여기에다가 몇 개의 격자를 어느 내용에 할당해주고 배치해줄 것인가 맞습니까? 이런 것들로 격자 단위로 화면 배치나 크기를 지정해주는 기술이 그리드 시스템이에요. 그죠? 이 그리드 시스템으로 반응 웹을 만드는 것은 부트스트랩도 동일한데 이 부트스트랩은요. 이 그리드가 몇 개라고 가정하느냐면 12칼럼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12칼럼이라는 말은 한 줄에 격자가 몇 개 있다고? 12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사실 부트스트랩의 핵심 기술은 다 아는 건데요. 스타일 코드를 줄 때 이런 이름으로 줘요. COL이라고 쓰고 맞죠? 화면 종류에 해당되지는 글자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크기, 영역으로 묶을 개수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묶을 개수를. 그럼 지금 여기 같으면은 COL MD 3이라고 줬는데 그럼 이게 뭔 말인데 MD가 뭐냐 하면 여기 나와요. 그죠? 데스크탑이에요. 표기법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데스크탑 화면에서 보일 때에는 3개를 묶어서 한 개로 써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한 줄에 몇 개의 격자를 쓴다고요? 12개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너무 많이 껐네요. 그렇다면은 좀 지울게요. 그죠? 요거는. 이 부분은 좀 지울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12개를 쓰는데, 만약에 이 12개, 이게 12개죠, 지금. 12개의 격자인데, 12개의 격자 중에서 이 내용을 보는 것을 데스크탑에서 본다면은, 그때는 하나, 둘, 세 개를 묶어가지고, 한 개의 내용을 배치하는 데 써먹으라 이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 12개의 격자를 가지고 칼럼 12개의 격자를 가지고 배치하는 걸로 할 것인데 아까 우리가 그 부트스트랩은 사용하는 장치를 몇 개 지원해준다 하면 디바이스를 4개 준다.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탑, 큰 데스크탑 이건 TV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큰 TV. 그럴 때 스마트폰의 너비는 화면 해상도 가로 길이죠. 이 가로 길이. 가로 해상도가 한 이 정도 작겠죠. 태블릿은 얘보단 크겠죠. 얘보다는 클 것이고. 데스크탑은 얘보단 더 안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이상. TV는 뭐 더 크겠죠. 가로 해상도가 1200픽셀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죠? 그 정도 되는 거라고 봤을 때, 이제부터 난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해줘라고 할 때, 이제는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요 자리에다가. XS라고 쓸 거라니요. 태블릿에는 이렇게 해줘 할 때는 이 자리에다가 뭐라고 쓸 거라고요? SM이라고 쓸 거란 이야기. 아까 데스크탑 PC일 때는 뭐라고? MD. 큰 데스크탑일 때는 뭐라고? 좀 크다. LG 이렇게 쓰겠다. 그럼 이 말이죠. 가령 여기에다가 COL 그죠? XS에 3이라고 했어. 그럼 무슨 뜻인데 요 칼럼들을 몇 개씩 묶는데 3개씩 묶는데 어느 장치일 때는 XS 장치일 때는 결국엔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장치에서 보일 때는 요 3개를 묶어서 한 내용이 보이도록 하란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 뜻이에요. 아직은 조금 막연하죠. 좀 이따 우리가 예제에 들어가면 느껴질 겁니다. 기본 핵심 아이디어는요. 좀 지울게요. 기본 핵심 아이디어는 뭐라고? 4개의 장치를 가지고 사용자에게 보여질 내용물의 배치를 잡아주는데 그 배치를 잡기 위해서 쓰게 되는 격자는 몇 개를 쓸 거라고? 12개 쓸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외워야 되는 건 요 4개야. 스마트폰은 XS라 부른다. 태블릿은 SM, 데스크탑은 MD, 데스크탑은 LG라 부른다. 이건 뭐의 줄임말인지 알겠죠? 이 라지의 줄임말일 거예요. 그죠? 크다 이 뜻이겠죠. 그죠? 이거는 데스크탑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 뭡니까? 한 미들 사이즈겠죠. 그래서 MD라 부릅니다. 태블릿은 데스크탑보다는 작잖아요. 맞습니다. 스몰의 줄임말일 거예요. 스마트폰은 태블릿보다 더 작죠. 제일 작은 장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익스트림 스몰의 줄임말일 거예요. 그렇죠. 해서 XX라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금 이렇게 표기하는 걸 약속을 좀 할 거니까 좀 알아두고요. 코드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게요. 코드를 가지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부터 코딩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코딩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한 줄에 지금 여기 이 그림 가지고 할까요? 한 줄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덩어리를 배치할 거예요. 한 줄을 배치할 때 무조건 div 태그를 쓰고 클래스를 넣으라고 줘야 됩니다. 부트스트랩의 약속입니다. 밑에 것도 한 줄이에요. 이번에는 2개를 배치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음 줄도 클래스 이퀄 low라고 들어갑니다. 한 줄 한 줄마다 클래스 이퀄 low로 div 태그 쏴주면 돼요. 이게 한 줄의 의미예요. 한 줄의 의미.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 한 줄에 격자 몇 개 둔다 그랬죠? 부트스트랩은 이거 총 12개 둔다 그랬잖아요. 이 12개 중에서 얘는 지금 미들 맞죠? 데스크탑에서 몇 개씩 묶겠다고요? 3개씩 묶겠다고요. 그럼 3개씩 묶는 것이 4덩어리면은 총 몇 개입니까? 12개 맞잖아요. 그죠? 그럼 데스크탑에서는 얘네들은 3개씩 묶어가지고 4덩어리 나올 거란 이야기야. 밑에 건 왜 돼요? 6개씩 묶겠다. 그래서 6개씩 묶는 거예요. 이 안에 격자가 6개 있을 건데 6개를 묶어가지고 얘를 표현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줄을 묶을 때는 로로 묶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내용 전체를 묶을 때는 다시 뭐로 묶어주면 된다고? 컨테이너로 묶어주면 돼요. 컨테이너로 이렇게. 요게 부트스트랩에서 격자 방식으로 화면 배치하는 기본 코딩 원칙입니다. 뭐로 한다고? 로우로 하고 컨테이너로 한다고. 자, 예제 한번 열어볼게요. 요 예제 열어가지고 화면 보면서 하면 돼요. btgrid.html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처음 개념만 잘 잡으면 뒤에 건 수월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btgrid.html btgrid.html 한번 볼까요? 맞습니까? 파일이 btgrid.html 왼쪽에 소스를요 다운을 잘못 받아가 제가 다시 풀었습니다. 예, 이제 btgrid.html이 올라오죠. 예, 잠깐 착오가 있어서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자, 요 한번 보세요. 얘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우선 Ctrl Shift B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실행시키면은 자, Ctrl Shift B 실행 한번 시켜 봅시다. 브라우저가 올라왔죠. 자, 볼까요? 얘를 조금 크기를 줄일게요. 보기 좋도록. 자, 요렇게. 자, 얘 지금 폭을 줄일게요. 어떤 일이 나는지 보세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한계로 나오죠. 근데 어느 중간 한계에다가 아까 어느 정도 선을 넘었으면은 경계선을 넘었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맞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봅시다. 이 소스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봅시다. 자, 우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트스트랩은 기본적으로 코드 좀 키울까요? 부트스트랩은 기본적으로 뷰포트 태그를 가지고 있죠. 화면 사이즈에 최적화되도록 메타 태그 설정해주고 bootstrap.css 파일을 내가 CSS 폴드 밑에다가 두고 쓰겠다고 선언해줘야 되고 이 파일을 지금 디자인 작업을 해주니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bootstrap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대로 연결해서 쓰겠다고 선언해주고 우리 늘 쓰던 jQuery 코드 파일 쓰겠다고 선언해주고 있죠. 이거 두 개가요. 지금 이 부트스트랩은 권장하기를 아래쪽에다 이렇게 코딩하라고 되어 있는데 Ctrl X 우리가 늘 코딩하던 스타일로 한다면 보통 헤더 영역에다 코딩을 하죠. 그러면 사실은 이 헤더 영역이 끝나기 전에 맞습니까? 이쯤에 어딘가에 Ctrl V에서 넣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부트스트랩은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들은 뒤쪽에다가 놔두고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의 코딩 스타일이니까 존중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보라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한 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클래식 로우라고. 여기 한 줄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줄 들어갈 것도 클래식 로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한 줄에 들어가는데 표시 좀 할까요? 한 줄에 들어가는데 로우 요 내용이 그죠? MD 데스크탑 화면에서는 몇 칸씩 차지하면서 세 칸씩 차지하는 데다가 요 내용 하나 넣어주고 다음 3칸 차지하는 데다가 다음 내용 넣어주고 맞죠? 그 다음 또 3칸 그 다음 3칸에서 결국에는 여기다가 총이 몇 칸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12칸을 만들잖아요. 한 줄이 12칸이 부트스트랩에서의 그리드 사이즈라 그랬잖아요. 얘는요 데스크탑 화면에서는 몇 개를 합쳐가 쓰라는 이야기입니까? 6개예요. 그렇죠? 다음 6개도 데스크탑 화면에서는 6개를 합쳐가지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MD잖아요. 그래서 다시 실행하면 보여줄게요. 이해되는가요? 지금 요 화면 크기가 지금 데스크탑 화면이에요. 우리 말로 PC 화면이잖아요. PC 화면에서는 요 안에 요 하나의 영역이 그리드 3개를 합쳐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얘도 하나의 영역이 그리드 3개를 합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밑에 거는요. 하나의 화면이 그리드 몇 개 합친 거예요? 6개를 합친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의 크기로 자리를 차지하고 쓰라고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데스크탑의 화면의 크기가 보통 한 이 정도인가 봐요. 요까지. 경계에서 여기까지. 요까지 정도의 화면 크기면은 데스크탑 화면 크기에 해당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3개씩 또는 6개씩 맞죠? 묶어가지고 하나의 영역을 쓰는데 이거보다 작은 영역으로 가면 조금 더 줄여볼게요. 저 줄이자 줄여버렸어요.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이때부터는 데스크탑 화면 크기가 아닌가 봐요. 뭘로 바뀌겠어요? 데스크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태블릿이에요. 태블릿 사이즈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화면보다 적으면은 지금 소스 코드에서 뭐라 했냐면 데스크탑 화면일 때만 3개씩 합쳐가 했으니까 데스크탑 화면보다 적어버리면 2루를 따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한 줄에 한 칸씩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얘네들처럼.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맞죠? 뭐 데스크탑보다 더 적은 태블릿보다 더 적은 폰에서는 마찬가지로 한 줄씩 차지하죠. 그 배치 방식이에요. 아까 우리 여기서 이런 거 봤더랬어요. 그쵸? 데스크탑이면은 화면 크기가 가로 길이가 한 이 정도 된대요. 이게 992예요. 그죠? 요보다 좀 작은 게 태블릿이겠죠. 그게 얼마라고요? 768 정도 된대요. 요보다 더 작은 것이 뭐라고요? 스마트폰이에요. 768 미만이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에 맞춰 가지고 배치를 하는 기술이 결국에는 미디어 쿼리의 핵심 기술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만들어 놓은 걸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교재에 있는 걸 지금 뽑아서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제도 이 교재에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뭐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고요. 이 책에 8장인가 11장인가 기억에 그게 한 챕터가 지금 이 부트스트랩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지금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bstrap1.html 한번 열어봅시다. bstrap1.html 예. 마찬가지죠. 부트스트랩에 기본 태그, 메타 태그 넣고 있고, 부트스트랩에 CSS 파일 넣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바스크립트는 안 쓰여지고 있으니까 안 넣네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기능이 필요하면 넣겠죠. 그죠? 자, 얘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Ctrl Shift B. 그렇죠. 시켰어요. 결과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정도의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좁혀볼게요. 좁혀요. 변화 없죠? 그렇죠. 이 시점에서는 바뀌어버리죠. 좀 전까지만 해도 한 줄에, 그죠? 한 줄에 그림, 책, 기본 정보, 책 내용, 이렇게 설명하던 세 덩어리가 좁혀지니까, 점점 더 좁혀져가지고, 이 정도로 탁 떨어지니까, 맞습니까? 한 줄 단위로 다 끊어지죠. 그림, 기본 정보, 책 설명으로. 왜 이래 될까? 얘는 지금 이렇게 설계했는 겁니다. 화면 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어떻게 돼 있는데? 여기 볼까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한 줄에, 그죠? 클래식으로 한 줄이잖아요. 한 줄에 들어가는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예요. div 태그죠. 근데 한 줄에 들어가는 첫 번째 덩어리는 MD, 그죠? 데스크탑에서 몇 개를 차지하도록? 맞아요. 3개를 차지하도록 해서 그 자리에 이 이미지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데스크탑 MD 세 개 합쳐가지고 요 내용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MD 내용, 데스크탑에서는 몇 개를 합쳐가지고 6개를 합치래요. 합쳐가 그 정도의 폭으로 이 내용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구조를 가졌던 게 아까 그대로 뭐였어요? 그죠? 한 화면을 보면은 3대 3대 6 배치잖아요. 맞죠? 이 정도의 크기 배치로 차지하고 있던 애가 3대 3대 6으로 배치되고 있던 게 얘였죠. 그렇죠. 3대 3대 6 배치로 가지던 겁니다. 근데 여기 언제 하라고 했어요? MD일 때 하라고 그랬잖아요. MD일 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데스크탑일 때만 그 룰을 따라서 배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줄에. 그렇죠. 한 줄에. 데스크탑도 적어지니까, 데스크탑보다 적어지니까 이 룰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데스크탑 떨어지니까 그때는 그냥 각자 한 줄씩 다 차지하는 형태로 화면폭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요거 한번 공부해 봅시다. 도대체 결국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MD3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죠? 요 밑에 MD6도 있었는데 그죠? 여기 MD6도 있죠. 여기에 6도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이게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스타일들이에요. 쓰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다 어디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쓰고 했던 bootstrap.min.css 파일 안에 다 있을 거라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bootstrap.css 파일. 요 min.css 파일 보면은 지금 압축되어 있는 거라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css 파일로 볼게요. 그죠? 여기에다가 좀 전에 우리 소스 파일 이름이 디자인 스타일 이름이 뭐였죠? 여기에 요거죠, 그죠? 컬럼 MD3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얘 한번 검색해 봅시다. 요 소스에서. 자, 찾아볼까요? 잠깐만요. 검색이 바인드죠. 여기에다가 찾아볼게요. 컨트롤 V에서. 그렇죠? 되어 있죠. 여기 요런 게 스타일이 다 미리 만들어져 있다, 그죠? 한번 찾아봅시다. 또 어디 있는지. 자, 여기 나오네요. 이거 보면 되네요. 그렇죠? MD3은요, MD3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클래스 MD3은 위드스를 몇 프로 쓰라고? 25% 쓰라는 거예요. 25%가 왜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그리드 몇 개 쓴다 그랬어요? 한 줄에. 12개 쓴다 그랬잖아요. 한 줄에. 그렇죠? 그리드로. 12칸. 그럼 지금 3칸씩 쓰면은, 3칸씩 쓰면은 총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4덩어리 만들 수 있죠. 그럼 4덩어리 만들면은 3칸으로 만들어진 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당연히 몇 프로 쓰는 게 맞아요? 25% 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MD3이라고 딱 주면은 그 MD3으로 잡혀져 있는 그죠? 영역은 화면에서 몇 프로 차지하도록 25% 차지하도록 설계가 딱 되어버리는 겁니다.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요거 MD3이라고 딱 쓰니까 요 영역은 이미지가 보이는 영역이죠. 전체 화면에서 몇 프로 딱 자기가 쓴다고 25% 폭을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MD6은 얼마일까요? 여기 나오겠죠. 맞죠? MD6은 당연히 몇 프로 써야 돼요? 50% 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의 맞아요? 합쳐가지고 쓰는 거는 전체 화면에서 반 쓰는 게 맞다고. 뻔한 이야기. 그럼 MD11은 얼마 써야 돼요? 12개는 100% 쓰는 게 맞죠.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대신에, 미안합니다. 그것이 대신에 어디일 때? MD일 때 대해서. 데스크탑일 때 대해서입니다. 그럼 MD만 있나요? 아까 우리 디바이스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MD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차례죠. 내가 보면은 또 뭐 나올 거예요. MD 말고 한번 볼까요? 그죠. MD 말고, 그쵸. 너무, 이렇게 찾기가 좀 불가능하나요? 여기 나오네요. MD, 여기 MD 우리 봤던 거죠. SM 저 위에 나오죠. SM도 있고. 그쵸. 여기 보면 또 나오죠. SM들. 똑같은 6개만 50%지만 이번에는 이 SM이니까 데스크탑에서가 아니고 대신에 어디였어요? 맞아요. 태블릿에 대해서. 그렇죠. 태블릿에 대해서. 좀 더 올라가 보면 이번에 또 뭐 나오겠어요? SM 끝나고 나면. 그쵸. 이번에 뭐 나옵니까? XX 나오잖아요. 똑같은 50%지만은 어느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 스타일 먹이라고 해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맞죠. 작은 단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결국엔 그거예요. 아이디어. 그쵸.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기기마다 서로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SM 하면은 스몰이니까 태블릿이라 그랬죠. MD 하면은 어디였죠? 미들이니까 데스크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데스크탑과 태블릿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배치하는 거를 하나의 코드에다 같이 심어버리겠다. 어떻게 심으면 돼? 각자 넣어주면 돼. MD에 대해서는 요래 해줘라. SM에 대해서는 요렇게 해줘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지만은 데스크탑에 볼 때는 이런 배치를 하게 될 것이고 태블릿에서 할 때는 이렇게 배치하게 될 거예요. 예시 한번 볼까요? bstrap2.html이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bstrap2.html. 얘다, 그죠? 얘입니다. 실행하면 쉽게 볼게요.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 B. 그렇죠. 실행을 시켜볼게요. 봅시다. 자, 얘네요. 그죠? 똑같은 것 같죠? 지금 데스크탑 사이즈예요. 화면을 조금 좁힐게요. 어디까지? 데스크탑에서 더 작아지는 영역. 그렇죠. 이게 무슨 사이즈? 요건 데스크탑이에요. 요건 무슨 사이즈일까요? 데스크탑보다 조금 작아졌어요. 스몰이죠. 태블릿인 겁니다.
태블릿으로 하니까 얘는 뚝 떨어져 나와버려 밑으로. 그리고 얘 둘이만 있어. 그렇죠? 아까 데스크탑일 때는 세 놈이 다 같이 배치되었는데. 그래서 맞잖아요. 화면 폭에 따라 다르게 하네. 왜 그래? 보라고요. 소스 한번 열어볼까요? 어디 있노?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같이 보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한 줄에 배치되어질 것들인데 원래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가 MD에 대해서는 3칸 차지하는데 스몰에 대해서 몇 칸 차지하도록? 6칸 차지하도록. 그래서 이 이미지가 아까 데스크탑 화면에서 볼 때는 자기가 3칸 차지해서 나왔지만은 맞아요? 태블릿에서 쓸 때는 자기가 몇 칸 차지하는 거야? 6칸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밑에 있는 요 내용도 태블릿에 대해서는 데스크탑에 대해서는 몇 칸 차지했는데 3칸 차지했는데 얘가 뭐죠? 태블릿에서는 얘가 몇 칸 차지? 6칸 차지하잖아요. 그 얘 둘이가 6칸 차지하니까 한 줄에 우리가 부트스트랩에서는 한 줄에 그리드가 12칸이 최대인데 자기가 다 써버리니까 맞죠? 나머지 이 내용은 그죠? 스몰에 대해서는 다음 줄로 내려와 가지고 혼자 12칸을 쓰는 방식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데스크탑에서는 3, 3 자기가 6을 쓰는 걸로 여기 배치되고 그죠? 옆에 이해하시겠죠? 느껴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디바이스별로 하기 위해서 사용할 그리드 크기를 적어주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주면은 각 디바이스별로 먹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줄인데, 이 한 줄이라는 이것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 건 결국은 얘죠, 얘. MD에 대해서는. 하지만 같은 로 안에 넣어두었지만은, SM에 대해서는 안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죠? 먹힐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이 코드의 의미이구나. 아하, 다시 볼게요. 한 줄에 대해서 배치를 데스크탑에 대해서와 태블릿에 대해서 다르게 해줌으로써 이것이 보여지는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구나 이 말입니다. 이게 반응형이잖아요. 반응형. 그쵸? 부트스트랩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12개의 그리드가 한 줄에 제공된다고 가정할 때 그 중에서 몇 개를 차지하는 걸로 내용들을 할당해 줄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보여지는 방식을 다르게 하겠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떤 장치에서는 보이는데 어떤 장치에서는 안 보이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데스크탑일 때는 보여줘도 괜찮은데 화면이 크니까 스마트폰에서나 태블릿에서는 화면이 작은데 이거 보여주려니까 좀 부담되네. 그럼 그런 데서는 보이지 않도록 해버리고 싶어. 또는 반대로 어떤 장치에서만 보이도록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지블과 히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을 뚝 나누게요. 나누면 여기 위에 거는 비지블이에요. 밑에는 히든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장치 몇 개 있다 그랬어? 4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표현은 그대로. 그러면은 앞에다 비지블이 붙는데, 맞아요? 붙는데 뒤에 장치 이름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장치에 대해서만 보이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비지블 MD면은 보여줘. 어디에서만? MD에서만. 데스크탑에서만 보이도록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지블 LG야. 그죠? 가장 큰 모니터, TV잖아요. 결국엔. 거기에서만 보여줘. 이래야 됩니다. 이건 반대겠죠. 히든은. 그죠? 감추어줘겠죠? 예를 들면 SM이에요. 태블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감추는 거예요? 태블릿에서만 감추어줘. 이래야 됩니다. 특정 디바이스에서만 보이도록 하거나 특정 디바이스에서만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요거 잠시 보세요. 오른쪽에 예제. 보면은 여기 전부 다 뭐 MD, SM 했는데 여기 요렇게 딱 해놨다. 예. 그럼 이 영역은 히든 XS예요. XS는 익스트림 맞죠? 스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폰을 말합니다. 가장 작은 화면 폰. 폰에서는 이 영역은 뭐야라는 거야? 보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제 한번 볼게요. bstrap-hidden.html입니다. bstrap-hidden.html 한번 열어봅시다. bstrap-hidden.html 얘네요. 그죠? 있죠.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내용 구성은 비슷해요. 컨트롤 시프트 B 해볼게요. 그죠?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해 보자고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됐습니다. 예요. 자, 이 데스크탑 화면이에요. 잘 보이고 있죠?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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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탑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직도. 떨어졌네요. 뭐예요? 태블릿이에요. 태블릿이에요. 근데 더 줄여볼게요.
태블릿보다 더 좁은 포. 맞아요. 그죠? 어디, 여기서 더 확 줄였어요. 딱 줄여가,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에 있던 놈이 안 보이죠? 이건 뭐예요? 이 정도 화면이면은 스몰이라, 익스트림 스몰. 스마트폰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요래 놨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했던 예제와 똑같아요. 3으로 주고, 그쵸? 얘네들은 66 주고 12로 떨어지고. 맞습니까? 배치가 이렇게 다르도록 했는데 이 내용만 히든 액세스 했잖아요. 그래서 익스트림 스몰 디바이스에서는 이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익스트림 맞죠? 익스트림 스몰 디바이스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오른쪽 내용 사라져버렸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똑같은 사이트 들어가는데 스마트폰으로 볼 때하고 PC에서 볼 때하고 다른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건 당연하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스마트폰에서는 노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쓰는 단말이 뭐 가로보기, 세로보기 할 때 또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따로 선별적으로 감추어지거나 또는 보이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됐죠? 유익합니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해 두세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제는 옵셋을 만들려고 합니다. 옵셋은 여백이에요. 간격 만드는 거죠. 간격, 여백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써주면 돼요. 옵셋 2 요렇게 주면은 간격 2개 더 이럽니다. 보세요. 뭐 MD3에 옵셋 2 했잖아요. 그러면은 3칸은 쓰고 2칸은 뭐 하겠다니까 여백 쓰겠다. 그래서 총 몇 칸 하면 되겠어? 당연히 5칸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요래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LG에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옵셋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칸을 쓰고 그 앞에 몇 칸? 한 칸 여백 만들어 둬 있다십니다. 여백을 어디서 띄우고 싶은 거죠.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원래 위치는 배치는 이렇게 되는데 AB가 되는데 원래는 근데 내가 그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A를 뒤로 밀고 B를 앞으로 당겨 가지고 배치를 바꾸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거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라별로 문화권에 따라서 그림이 먼저 나오고 글자가 나와야 되는 게 있고 어떤 나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나라 문화권에 따라서 배치를 다르게 해줄 때 프롬을 2개 짤 수는 없잖아요. HTML을 2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의 HTML이지만은 코드상으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실행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 이 기술입니다. 푸시 하나는 뭐예요? 풀입니다. 푸시는 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풀은 뭐예요? 당기는 거죠. 앞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2개 다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얘부터 한번 봅시다. offset부터 한번 볼게요. bstrap offset.html부터 한번 봅시다. bstrap offset.html 얘네요. 그렇죠? 실행 시켜 볼까요? 여기 어디 있죠? 그 코드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한번 실행 시켜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미안합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B 해서 실행 시켜 봅시다. 실행. 자, 어디 있어요? 볼까요? 이렇게 되죠. 지금 소스 코드에서 뭐라 했냐면은 볼까요?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MD가 아니고 좀 뭘로 잡았습니까? LG로 잡았어요. 라지 아주 큰 화면, TV 정도 되는 해상도가 큰 화면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2칸 먼저 얘 써주고 2칸 써주고 그 다음에 6칸에다가 맞아요? 6칸에다가 얘들 넣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칸에다가 얘 넣어주란 이야기예요. 그럼 2칸 쓰고 6칸 쓰고 3칸 썼으니까 얼마입니까? 총 쓴 것이 11칸이잖아요. 맞죠? 11칸 썼는데 우리 한 줄에 12칸 쓸 수 있죠. 12칸. 그래서 한 칸은 뭘로? 여백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백 하나 만들어 넣어주겠죠. 이렇게. 그것에 대한 모습이 요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한 칸에 여백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죠? 얘하고 떨어진 여백이 다르다는 거 느껴지죠, 지금? 그쵸?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였죠? 요겁니다. bstrap push. 하나는 밀고 하나는 당기는 거라 그랬죠? push pull 한번 볼까요? bstrap push.html
bstrap push.html 얘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그렇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push 쓰고 pull 썼다. 그죠? 맞아요? 한번 실행시켜 가지고 보고 우리가 따져봅시다. Ctrl Shift B. 자, 볼까요? 실행시켰다. 됐습니다. 아까하고 달라진 거 느끼죠? 얘가 지금 앞쪽에 왔고 얘가 뒤쪽에 왔죠. 얘가 밀렸고 얘가 당겨져 왔죠. 무슨 뜻인데? 여기 보세요. 소스 보면은 원래는요, 그죠? 원래는 IT 독자들에게 어쩌고 저쩌고가 먼저 나오고요. 전국 대학의 IT 인기 강좌가 뒤에 나와요. 그런데 화면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면 겹쳐서 좀 볼까요? 그렇죠? 겹치기가 좀 힘드네요. 됐다. 그죠? 여기 보면은 IT 독자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전국 대학이 뒤에 나오잖아요. 순서적으로. 근데 여기는 전국 대학이 먼저 나오고요. IT 독자가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쓰여진 순서와 다르게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당겨져 갖고 얘는 뒤로 밀은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 이거예요. 너는 먼저 뒤에 있지만은 뒤로 밀으라는 이야기예요. 몇 칸 밀으라고요? 4칸 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뒤에 있지만 앞쪽으로 당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칸 당기라고요? 6칸 당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 왜 6칸 당겨야 돼요? 얘가 6칸, 원래 앞에 있는 게 6칸인데 뒤로 가잖아요. 그럼 얘가 이 자리 찾으려고 그러면 뒤에 있던 4칸이, 그렇죠? 뒤에 있던 4칸이, 4칸짜리가 앞으로 오면 6칸 당겨와야 자기 자리에 오겠죠. 그래서 6칸 당기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난 한번 쳐볼게요. 그죠? 푸시는 안 해요. 푸시는 안 해요. 뭐만 한다고요? 뭐만 한다고요? 풀만 해요. 그죠? 당기는 것만 하고 뒤로 미는 건 안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뻔하죠. 한 가지 일만 되면은 당연히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못하고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겠죠.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당기는 것만 했지 미는 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밀게 되면은, 그렇죠? 한쪽을 밀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한쪽은 한쪽을 당기게 되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밀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알아두고. 해서 이거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제 다시 저장하고, 그렇죠? 새로 고침하면은 이제 똑바로 보이겠죠. 이렇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런 경우는요. 보통 컨텐츠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따라서 이제 이 배치를 왼쪽에 나와야 되고 오른쪽에 나와야 되고 좀 서로 다른 문화권이 있다 보니까 이 같은 컨텐츠이지만은 배치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푸시 풀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푸시 풀이라고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부트스트랩은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우선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반응형 웹의 핵심 기술들입니다. 안 어렵죠? 쉬워요. 그죠? 결국에는 전부 뭐만 쓰면 돼요. 그죠? 요런 코드만 쓰면 돼요. 요렇게. 그죠? 해서 화면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12개의 그리드를 몇 개씩 차지하도록 할 것인가가 핵심 아이디어인 겁니다. 쉬워요. 부트스트랩을 이용하는 그리드 기술에 대한 기본은 이걸로 이번 영상에서 우선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요. 부트스트랩이 제공해주는 몇 가지 반응 웹에서 같이 쓸만한 선택적 기술들, 옵션들 몇 개 좀 설명할게요. 간단한 것들입니다. 해서 기본 기술 이거와 그 다음에 몇 가지 화면 처리 기술들을 추가로 배우고 나면은 반응 웹을 만드는 데 두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기술에 대한 설명 이 영상으로 우선 요거는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